국민의힘 소식 좀 알아볼 텐데 혁신위원장 안철수 의원이 이제 사퇴를 했죠. 오늘 바로요. 윤희숙 원장을 새로운 혁신위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과거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며 2명의 당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렸고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눌러앉히기 위해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보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처음으로 계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 발언을 한 인물이 윤희숙 위원장입니다. 정광재 대변인, 이틀 만인가요? 안철수 의원이 사퇴하고 곧바로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했어요. 네. 속도가 좀 빠르긴 한데 실질적인 어떤 혁신의 결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긴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좀 봐야겠죠. 예. 사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이렇게 버리고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한 당내에 어떤 지도부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예. 이 때문에 혁신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었는데 기왕 혁신위원이 구성됐으니 그러면 새로운 혁신위원회를 모시고 혁신위원장을 모셔오겠다라고 했는데 그 주인공이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된 거고요. 예. 저는 굉장히 좋은 인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희숙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과 탄핵과 관련해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는 인물이죠. 예. 그때 당시에는 뭐 정치인이긴 했지만 뭐 국회 표결이라든가 탄핵 과정에서 본인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혁신과 쇄신의 이미지를 강조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잠깐이지만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원내 생활도 했었기 때문에 우리 당에 대한 이해도 높아서 외부에 있는 사람을 모셔올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바에는 이렇게 윤희숙 원장처럼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또 정책과 관련해서 대단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할 수 있고 당내 쇄신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윤희숙 원장이 앞으로 혁신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정치적으로 도약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안철수 의원이 사퇴를 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른바 쌍권이라고 하는 권성동, 권영세 의원의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 네. 근데 윤희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럼 봉합이 된 겁니까? 사실 혁신위원회가 처음 출범할 때 얘기 중에 선후 관계가 좀 잘못된 부분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회의 활동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비대위에 보고했다면 비대위가 혁신위원회가 이렇게 고심하고 논의한 결과가 이거니까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처음부터 2명은 아예 배제해버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비대위원회에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혁신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거기서 나온 그 결과물들을 비대위원회에 제출하겠다라는 쪽으로 얘기하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른바 정권을 두고 정권이 있어야 혁신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왔죠. 그래서 윤희숙 위원장은 잘 안 될 거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윤희숙 위원장은 또 뭐라고 답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권 주겠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원래 혁신이라는 것이 정권을 안 가지면 혁신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혁신이 자체 그 정권을 주겠다는 것까지 사실은 다 포함이 돼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우려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와 지도부 모두 지금 대단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권이냐 아니냐 이런 확인 작업이 저는 지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미리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제가 마련해서 그것을 제안했을 때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당은 쓰러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저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혁신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정권을 부여받아야 그만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비대위가 추인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또 당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고. 정권이 있어야 된다고 보죠. 글쎄요, 뭐 전권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송원석 비대위에서 말하자면 하고자 하는 혁신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안철수 위원장 전례를 봤을 때 그 혁신이라는 것은 친윤이 허락하는 혁신이다. 칸막이 쳐놓고 이 안에서만 안을 내봐. 이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부딪힌 대목이 이른바 이제 인적 청산 대목에서 부딪혔다고 보고요. 지금 뭐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됐던 두 분이 굉장히 흥분하잖아요. 안철수 위원장을 비난하면서. 예. 근데 안철수 위원장이 그 두 분을 지목해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우회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마치 이제 도둑이 재발절이듯이 그렇게 두 분이 발끈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의 본질인 거죠. 예. 근데 그것과 과연 윤희숙 위원장이 부딪힐 각오가 있는 거냐. 그리고 그걸 정면으로 제기할 그런 말하자면 이 혁신의 방향을 갖고 있는 거냐. 근데 이런 점들이 앞으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저는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보고요. 예. 만약 그냥 지금의 송원석 지도부가 요구하는 이른바 친윤이 허락한 혁신 예. 그 내에서 이런저런 구색 맞추기의 안을 내놓는다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훨씬 구조적이에요. 지금 문제가. 결국에는 TK 영남의 당대표가 누가 되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예. 어쨌든 나만 안전하면 돼. 라는 식의 그런 일종의 이제 정치적 보신주의가 강하게 작동하고 그분들이 당의 주류가 돼 있는 이상 국민의힘은 바뀔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그것과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는 혁신은 그냥 저는 말뿐인 혁신이라고 보는데 예. 그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 시작도 하기 전에 저는 그만둔 거라고 보고 윤희숙 전 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정면으로 제기하지 않는 혁신이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질문을 드릴게요. 네. 정원재 대표께. 친윤이 허락한 혁신이라는 표현을 박 의원께서 쓰셨는데 또 기득권 철폐, 기득권이라는 표현을 언론도 쓰고 오늘 보니까 홍전 시장도 썼어요. 그 부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는 해석도 있는 건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돼요? 네, 저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지금은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비대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안이 발효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론을 등에 업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상대적 약자지만 윤희숙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회가 내놓는 결과물들 그 활동 과정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내놓는 방향대로 가면 국민의힘이 뭔가 변할 것 같다. 앞으로 지방선거 또는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주기 시작하면 그것을 비대위에서 못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지금 우리 당이 소수 야당이잖아요. 예. 민주당은 다수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입니다. 이런 갈등 과정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기댈 수 있는 것은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는 국민 여론이에요. 예. 혁신위원장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위원장이 내놓는 혁신 방안이 맞다라는 국민적인 호응을 받게 된다면 비대위원회도 그거 안 받을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 총선 직전에 있었던 인요한 혁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총선 앞두고서 어쨌든 다선 중진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이거 국민적 지지 못 받았습니까? 근데 김기현 지도부가 안 받고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상태가 그런 국민의 여론, 그런 합리적인 지지층의 판단 이런 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국민의힘 내부의 고질적인 기득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어떤 혁신도 불가능한 건데 과연 그것과 정면으로 대결할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송원석 비대위가 수용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수용 안 할 생각이 너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그만둔 건데 그걸 수용하지 않는데 윤희숙 의원이 어떤 혁신을 하겠다는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떤 혁신안을 마련하느냐. 그리고 그 혁신안을 비대위가 추인하느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